자, 원문을 보시면 식신대살, 식신이 식신격에 칠살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말이죠. 자, 식신격에 칠살이 있는 경우, 이때는 희행인수, 인수의 운으로 흐르는 게 좋다. 왜 인수의 운으로 흐르는 게 좋죠? 자, 이때는 인수는 이 칠살의 기운을 설계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인수가 칠살의 기운을 설계시키니까 칠살의 기운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인성이 식신을 임극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칠살의 기운을 순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인성운으로 흐르는 게 좋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인성은 누굴 생하죠? 사주 일주를 생하죠. 그래서 사주 일주를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왕한 경우, 신왕하게 되면 식상, 역위, 미운, 식상도 또한 좋다. 자, 내가 강하면, 내가 이게 왕하면 식상운을 흘러도 나쁘지 않죠. 그렇죠? 자, 이거는 극의 관계지만 여기는 생의 관계죠. 그래서 이 식상운도 역시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즉 최기, 재성운인즉 가장 꺼려한다. 왜냐하면 재성운이 여기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식생재, 재생살. 그래서 이 칠살의 기운을 강화시켜주면서 재성은 또 뭐를 해요? 인성을 극을 해버리죠.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칠살을 더 강하게 해주는 이 재성의 운은 가장 꺼려한다. 그 말이죠. 만약에 식태중, 식상이 태중하고 굉장히 많고 강하고, 그리고 살경, 칠살이 가볍다고 하면은 이게 식극살이 너무 잘 되겠죠. 그럼 살이 너무 무력해지죠. 그러면 살이 무력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살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인운체리, 인성운이 가장 유리하다, 가장 좋다 라고 하는 것은, 인성은 뭐죠? 인성은 또 식신을 극을 하죠. 이렇게 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식신의 기운을 좀 눌러서 인성을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는 이 식상의 운이 가장 식상이 태중하고 인성이 칠살이 가벼울 때는 이 인성운도 좋다. 봉재, 오히려 재성을 만나면 오히려 길하다. 왜 그럴까요? 재성을 만나면, 자, 식신이 너무 강하고 칠살이 약할 때 재성을 만나면 식신의 기운을 빼서, 식생재로 기운을 빼서 재생살로 칠살의 기운을 생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칠살을 생해줄 필요가 있을 때, 칠살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칠살을 운을 도와주는 재성운이 와도 좋다. 재생살 해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하고 병주를 좀 보겠습니다. 자, 설하고 병주를 보면 식신대살, 식신의 칠살을 데리고 있는 경우에 말한다, 일컫는다, 뭐다? 원국 무인수야라, 원국에 인수가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식신격에 칠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국에 인수가 없다라는 것을 일컫는다, 그 말이죠. 이 단계는 이러한 이 단계는 모름지기 분 3절 3개로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 나누어서 살펴본다, 그 말이죠. 자, 3개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 신약하다. 자, 이게 첫 번째 약하다. 일주가 약해요. 그러면 칠살은 나를 극을 하는 거죠. 신약한데 살극신, 칠살이 일주를 극을 한다. 그런데 식신이 설기시켜요. 자, 식신은 뭐죠? 이렇게 내가 이 생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약한데 식신이 설기시켜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더욱 약해지면서 칠살은 나를 극을 하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나를 생해주는 운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의경 의중, 약한지 중, 강한지 중한지의 의지에서 균이 불미, 균일하게 모두가 다 아름답지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신약할 때는, 이 신약한 경우에는 실살이 나를 극하는 상황에서 신약한 경우는 식신이 설기시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 기운을 빼버리기 때문에 약한데 더욱 약하게 하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다. 이것이 가볍던 무겁던 간에 이것은 어쨌든 좋지 못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그 말이죠. 다만 인운, 체리,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인수운이 가장 중요하다. 왜 인수운이 중요하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생해주는 뭐가 와요? 인성이 와야 되겠죠. 나를 생해주는 인성운이 와야만 좋다 그 말이죠. 또한 비겁, 역가, 비겁도 나에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인성운과 비겁운은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좋다, 또는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어쨌든 사주에 있어서 일주가 약할 때는 인성운이 가장 좋고 비겁운도 좋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보면 신왕, 살, 강. 자, 이번에는 이것도 강해요. 자, 이번에는 이것도 강하고 칠살도 강해요. 그러면은 맞짱 뜰 수 있긴 하지만 칠살이 나를 더 극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칠살의 기운을 좀 빼줘야 되겠죠. 그런 게 낫겠죠. 강대 강은 아무래도 칠살을 나를 치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약하다고 보면 되겠죠. 좀 더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뭐라고 하나 볼까요? 신왕, 살, 강. 내가 왕하고, 자, 왕하고 칠살이 강하면 그런즉 식상, 제살, 이 식신이 칠살을 뭐 해야 돼? 극을 해줘야죠. 식극살로 제살 해주는 것이 해주게 되면 그런즉 극이 귀격, 굉장히 아주 귀격이 된다. 내가 강하죠. 자, 나와 칠살 두 개가 있을 때는 둘 다 내가 왕하고 칠살이 강하도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칠살 자체가 나를 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내 자식이 식상이 있어서 식상이 좀 거들어서 식극살로 좀 순화시켜줘요. 이 강한 칠살을. 그러면은 내가 왕하기 때문에 이 칠살을 뭘로 쓸 수 있어요? 나의 관으로 쓸 수 있겠죠. 다듬어진 아주 야생마를 좀 이 식신이 다듬어 놓으면 내가 그거를 준마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하겠죠. 그래서 극이 기격일이 된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식상, 운은 식상으로 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칠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식상운이 와서 이 칠살을 좀 재련해야 되겠죠. 따듬어 놓는다는 얘기죠. 따듬어야 된다 그 말이죠. 유기재운, 유일하게 끓여야 하는 것은 뭐다? 재성. 다만 재성운은 끓여야 한다. 왜요? 재성운은 뭐죠? 식신의 기운을 빼가지고 재생쌀로 당쌀을 만들어서 칠살의 기운을 너무나 난폭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어찌어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재성은 가장 끓이는 것은 칠살을 생해주는 당쌀의 구조가 올 때 가장 끓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식신, 제살, 태과. 식신이 칠살을 극을 너무 심하게 해버린다. 그럼 칠살이 무력해지죠. 식신, 제살, 태과. 식신이 칠살을 제어하는 게 너무 크면 그런즉 살경, 칠살은 가볍고 식신은 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할 때 법은, 즉 이럴 때 원칙은 그 말이겠죠. 이치상 이럴 때 법은, 원칙은 수, 모름지기, 칠살을 부살, 칠살을 뭐예요? 좀 키워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재운 반길, 재성운이 도리어 길하다. 왜냐하면 재생살, 식신의 기운을 좀 빼서 재성이 칠살을 좀 생해주는 구조로 가면은 이 칠살을 좀 키워줄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재성이 오히려 길하다.
그러나 불급 인운짐이 인운만큼은 아름답지 못하다. 왜냐하면 인성이 오면은, 자, 인성은 뭐죠? 나를 생해서 나를 강하게 할 뿐더러 인극식에서 강한 식신의 기운을 좀 빼버리죠. 그런 의미에서 인성은 두 가지, 이 사주의 주인공의 힘을 보태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좋고, 그 다음에 칠사를 무력화시키는 식신을 좀 인극식으로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인성운이 더 좋다, 이런 의미로 보여주고요. 왜냐하면 대개, 자, 인성은 가히 뭐뭐 할 수 있다. 식신을 제거할 수 있다. 그렇죠. 인극식으로 식신을 좀 제거할 수 있다. 식신지 태과, 식신이 너무 지나침을 좀 제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살 자신, 화살 기운을 살인 상생해서, 자, 칠살의 기운을 인성으로 설계시켜서 인성을 인생아로 사주 일주를 좀 생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일득삼용야라, 한 가지 하나서 세 개를 얻는다. 뭐 세 개를 어떻게 되죠? 자, 인성은, 자, 식신을 극화한다. 첫 번째, 식신의 태과함을 제거한다. 두 번째, 칠사를 인화시켜준다. 좀 부드럽게 해준다. 세 번째, 인화된 그 기운을 가지고 나를 생해준다. 이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인성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인성이 가장 좋다, 그 말이죠. 자, 본편 호해원조, 본편의 가령 이 본편에 있는 호해원의 명조를 보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앞에 나왔던 게 식신과 칠살과 인성과 재성과의 관계, 이런 걸 봤었죠. 자,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병화가 술토니까 식신입니다. 식신이고, 무토 식신, 임수가 칠살이죠. 자, 식신과 칠살이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 자, 이것도 뭐죠? 관이고, 자, 술토, 이거 뭐죠? 전부 식신이죠. 식신이 너무 왕하네요. 식신이 너무 강합니다. 자, 보시면 이 명조는 식신, 제살, 태과야라. 식신이 너무 많다, 그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칠살은 임수 하나가 있어요. 1대5의 관계예요. 1대5. 그래서 토국수로 식신, 제살이 너무 지나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칠살의 이 기운이 너무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식신을 눌러주면서, 그건 뭐죠? 인성이죠. 인극시. 그러면서 사주 일주도 강해주고 칠산도 순화시켜주는 인성운이 가장 좋겠죠. 인성은 뭐죠? 갑목과 을목이 되겠죠. 목의 기운이 되겠죠. 목. 자, 갑을 잇는 위미. 그렇죠. 갑목과 을목의 운이 아름답다. 계해 자축. 계해와 자축. 이거는 뭐죠? 수죠. 자, 수는 칠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죠. 그렇지만 병화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약해지죠. 그래서 관살운이 반길, 오히려 길하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식신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식신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오히려 관살운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관살운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다. 병인, 자, 병인, 정묘, 좋죠. 이런 경우는 일주도 강하게 하고 인성운이니까 병인, 정묘, 겁인, 방신, 이럴 때는 이 겁재와 비겁과 인성이 사주 일간을 도와주죠. 방신. 그래서 체위 미운, 가장 아름다운 운이다. 이때가 가장 아름다운 운이다. 무진 체기. 무진은 가장 꺼려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 무진은 뭐예요? 식신이잖아요. 식신이 너무 태과하면서 칠살을 너무 눌러버려서 안타까운데 거기에 또 식신이 또 와요. 그럼 칠살이 견딜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진은 식신운은 가장 꺼려한다. 왜냐하면 병이 태양지와 병화는 태양의 화인데 수창 현절, 수가 미쳐서 날뛰면 충절을 나타내고, 자, 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있어서 관살이 되겠죠. 관살. 수가 날뛰게 되면 너무 미쳐 날뛰게 되지만 불의 수야. 수를 두려워하진 않는다. 근데 토중은 성자, 토는 무리의 성자, 자유로움을 이루게 되므로 토를 만나게 되면
반회야라. 회라는 것은 어두워진다는 거죠. 토가 너무 많으면은 병화에 화가 빨려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화 입장에서는 수가 지금 너무 약하죠. 수가 오히려 좀 와서 관과 살을 키워주면 좋지만 이 토가 오면 어딘다? 병화의 기운을 너무 빼가 버리는 거죠. 토가 지금 5개가 있는데 여기 무진운까지 오면 7개잖아요. 그러면 1대 7의 관계가 돼서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토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회야라 어두워진다. 견논 간지절을 참고하시오. 자, 이해하시겠죠? 칠살과 식신이 있을 때 식신이 너무 지나치면 인성운이 좋다. 결론은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독의 명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토가 유금이니까 식신이죠. 자, 식신. 자, 묘는 살이죠. 자, 해는 토국수니까 재성이죠. 자, 이게 살이고 칠살이고 요거는 인성이고 요거는 재성이죠. 맞나요? 토국수. 식신이죠. 이게 식신이죠. 자, 신금이. 자, 기토가 6월에 태어났고 묘가 일주가 약하죠. 일주가 생해주는 게 지금 화가 없죠. 인성이 없네요. 화가. 그래서 이 기토가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칠살에 목국토 받고 있고 식신이 설기당하고 있고 재성도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기토를 생해주는 인성운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차 본편. 이것은 본편의 유제독조야라. 유제독의 명조이다. 수 비록 개수가 여기 있죠. 개수가 여을지간. 자, 개수와 을목지간에 격이 떨어져 있고 기와 신금이 있다는 거죠. 자, 기토와 신금이 있어서 이 재생살이 안 되게 막아주고 있다 그 말이죠. 재생살이 안 되게 막아주고 있어서 재부당살, 재성이 칠살과 무리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 다만 신약하다고 그랬죠. 굉장히 기토가 신약하기 때문에 극설양기. 자, 이 뭐죠? 목극토로 극을 하는 것과 첫 번째, 두 번째 토생금으로 설하는 거, 설기당하는 거. 약한데 나를 누르는 사람도 있고 내 기운을 빼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굉장히 두 개 다 끓여는 바가 된다는 거죠. 극설, 즉 나를 누르고 나의 기운을 설기시켜가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끓여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소행지운, 운의 흐름이 기미, 무오, 병정, 정사, 사오. 이거 뭐예요? 비겁의 운이나 인성의 운이죠. 이거는 지금 이게. 자, 이거는 화는 인성이고 그 다음에 토는 비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과 일주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운이 오면 좋죠. 그래서 기미, 무오, 정사, 병진, 토가 병진까지 오죠. 병진까지 이렇게 토니까 기미. 이게 4개 전부 좋네요. 그런 경우는 인수, 비겁, 상현. 인수와 비겁이 서로 연결된다 그 말이죠. 보시면 자, 이게 약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데, 자, 비겁이죠. 무기는 비거, 진, 미. 이거는 뭐예요? 비겁운이죠. 나머지 요거는 뭐죠? 인성운이죠. 그래서 비겁과 인성운이 겹치는 거죠. 서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능 귀위 제독, 귀하게 되어서 제독이 되었다. 능히 귀할 수 있어서 제독이 되었다. 부즉 그렇지 않았더라면 격국수청, 격국이 비록 청하다 할지라도 무익어사, 일에 있어서 하나도 이룰 게 없었다. 무익하다 그 말이죠. 만약에 비운조, 운이 돕지 않았더라면 어찌 안짜죠. 어찌 능망귀호, 어찌 귀함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운이 대박이었다. 자, 이 일간이 득령하지 못했고 득지하지 못했고 극을 당하고 있죠. 목극토로.
그래서 칠살의 기운을 칠살의 극을 받고 있고 신금의 토생금으로 설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식신이죠. 그래서 이 기토가 너무 무력해지죠. 그럴 경우에 이 무토에게 힘을 주는 운, 인성운과 뭐죠? 이게 인성운과 비겁운이 왔을 때, 화토운이 왔을 때 이 사람은 귀하게 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신강해지기 때문에 칠살의 기운을 견디어낼 수 있었다 그 말이죠. 다만 이 재성은 재생살하기 쉽지 않은 게 이 개수가 이 토를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가 없죠. 토국수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보신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결론은 뭐다? 하나씩 놓고 보면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식신격에서 결론은 식신격에서 칠살이 있을 때는 이 관계를 보고 이 재성이 재생살로 이루어서 당살을 이루는 것을 가장 꺼려하고 식신이 강할 때는 나의 기운을 설계시킬 때는 내가 약할 때는 이것을 도와주는 인성과 비급운이 오면 둘 다 좋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